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박지은입니다. 저는 NIA에서 민간이 협력해요. 국가 위기 상황 등에서 이제 디지털 자원을 통해서 공동 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신 행정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이 함께 위기를 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에 대해서 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재난은 이제 도로, 교통, 물리적인 시설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센터, 통신망 같은 디지털 기반 시설에서도 발생합니다. 이 기반 시설이 멈추면은 우리가 모두 겪어봤다시피 행정, 금융, 의료 등의 사회 전체가 멈춥니다. 저는 이런 변화 속에서 정부와 민간이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공유하고 협력하여 보건력을 높일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위기 대응 체계는 정부 중심이었습니다. 각 기관이 내부 서비스와 공공 데이터 중심으로 대응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정부가 모든 데이터를 보유하고 직접 서비스를 통해서 대응하는 구조였다면은 이제는 정부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의 혁신적인 역량을 통해서 이제 공공 서비스를 확장하는 체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위기 상황에서는 민간 클라우드와 같은 자원을 활용해서 공동 대응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 사례로 저희 원에서 지원했었던 코로나 마스크 앱 대응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년도에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마스크 착용을 위해서 약국을 하나하나 돌면서 이제 마스크 판매 여부를 확인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시빅해커 시민 개발자분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스크 앱을 개발하고자 정부의 데이터를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전과 좀 다르게 이 데이터는 개방되지 않는 데이터였지만 15일 만에 긴급히 지원해서 공적 마스크 앱 제공을 하고 이것이 다시 민간 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재고 현황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NIA는 이처럼 민간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협력 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민간의 디지털 자원과 기술 지원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자원 제공이 중심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가올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실증 지원을 통해서 많은 사례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커뮤니티 생성입니다. 서로 관심 있는 분야나 그 소속된 분야가 상이하기에 저희가 민간과 공공을 연결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역량이 있는 시민 개발자분들이 보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정책 방향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우리 사회가 겪은 뼈아픈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다 기억하시겠지만 조금 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표에도 있었는데 데이터 한 곳이 좀 화재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좀 많은 일상 기능들을 얼마나 디지털에 의존하고 있는지 좀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말씀드릴 것은 대국민 서비스 장애입니다. 결제, 교통, SNS까지 모두 이제 동시에 생활이 멈췄었죠. 저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중요한 점을 좀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백업과 이중화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백업은 데이터를 복제하는 것이라면은 이중화는 서비스를 멈추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는 속도와 연속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IT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기능의 복원력 문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 극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서버가 액티브 상태와 스탠바이 대기 중인 두 개의 서버를 두고 한 개의 서비스를 하면서 스탠바이인 서버에 다시 동기화를 합니다. 만약에 액티브인 서버가 페일이 되면은 다시 스탠바이인 상태로 동기화를 통해서 전환을 시킵니다. 보통 장애 극복은
무중단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구성되면서 이중화 구성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부하 분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서버를 동기화시키고 고르게 분산합니다. 서버의 상태는 모두 액티브 상태이며 로드 밸런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업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백업은 저희가 데이터를 다른 공간에서 복제하는 서비스입니다. 백업은 장애 극복 조치 중에 하나지만 이중화의 무중단 서비스와는 조금 다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중단된 시간이 몇 시간이든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까지의 데이터가 소실되지 않았다면은 백업을 성공적으로 한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 무중단 서비스와는 다르게 서비스에서 생산된 데이터에서 온전히 보관이 돼야 되는 게 이제 백업과 이중화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중화는 서버의 무중단 서비스나 트래픽 분산을 위해서 구성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무중단 서비스를 하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페이로버 방식을 고려하시거나 데이터를 보존하시려면은 그림의 아랫부분처럼 2차, 3차 백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존하는 방식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화 백업을 모두 함께 구성하는 방식을 가져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대국민 서비스라고 부를 만한 뭐 SNS라든지 이런 서비스라면은 부하 분산으로 구성한 서버를 페이로버 방식으로 구성하고 데이터는 2중, 3중으로 백업을 구성해서 이제 이렇게 좀 구성을 해야지 실시간으로 동기화도 되고 데이터도 살릴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많은 서버와 스토리지 자원을 잡아먹어서 굉장히 많은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사실은 카카오에서는 서버 이중화와 백업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스탠바이 상태에서 액티브로 넘겨주는 운영 관리 도구가 같은 데이터 센터에 있는 바람에 이제 서버 가동에 실패해서 저희가 이제 127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원에 대해서 많이 증설을 했다고, 그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원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잘 아시는 사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신 사전 예약 시스템인데요. 21년도 초에 저희가 이제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폭주로 서버가 다운되며 국민 불편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기정통부에서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유관기관인 이제 키사 저희 당시에 이원태 원장님 과 함께 이제 같이 좀 대응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민간 클라우드 기업과 함께 좀 개선을 했습니다. 민간 클라우드 기업에서는 트래픽 폭주에 대해서 좀 부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원들을 제공을 하면서, 만약에 이쪽 카카오 쪽에 인증이 몰리면은 네이버로 전환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짧게는 2, 3분, 길어도 10여 분 내에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예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 편의성 향상과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좀 보실 수 있는 사례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본 사업을 통해서 지원했던 홍수지도 트래픽 폭주 해결 사례입니다. 22년도에 이 지금 사진에서 강남역 사진인데요.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호우를 통해서 이제 강남역 같은 곳이 침수가 되면서 저희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환경부의 홍수 침수도 업무를 위해서 갖고 있는 홍수 침수도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침수 지역과 굉장히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대국민 서비스 개방 요청이 있어서 환경부에서는 대국민 서비스로 개방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온프라미스 형태로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용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부하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많은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이게 이제 4,100%나 증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모두가 접속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홍수 침소들을 전환을 하고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이제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고 제공하다 보니까 이제 이 트래픽 폭주에 대한 문제는 좀 해결했고 이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좀 분산 보건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발표를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지금 발표 장표에는 없는데 저희가 이 외에는 2023년도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문제를 디지털로 어떻게 해결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두 다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재난 문자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재난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신고가 들어오면은 이제 그게 경찰서, 관할 경찰서로 접수가 되고 실제로는 지자체에서 통제를 하고 이런 여러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하 차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너무 빠르게 차오르게 되고 그 사이에 빠르게 이제 전파되지 않으면은 실제로는 그 시간이 이제 골든타임을 지나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운전자들이 재난 문자를 사실은 보지 못하잖아요. 운전하시면서 저희가 문자 보거나 텍스트를 읽지 못하잖아요. 저희는 오로지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착안을 해서 내비게이션 우리 많이 쓰는 6개사, 현대자동차, 그리고 티맵, 카카오맵, 그리고 이제 뭐 아틀란 지도, 네이버 맵 이렇게 6개사를 지금 TF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많은 설득 작업이 필요했고 이 내비게이션사의 모든 사용자를 합치면 우리나라 국민 수보다 많습니다. 중복 사용자가 카운트돼서 그렇지만 전 국민이 다 쓰신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실시간 정보를 어떻게 신고까지 들어오기 이전의 정보를 어떻게 제공을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유관기관 침수의 영향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을 좀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댐방류 정보 그리고 환경부의 이제 홍수 경보 홍수주의보, 홍수 심각 단계, 뭐 제방이 이제 70% 정도까지 찬 상태를 저희가 경보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100% 찬 거는 심각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비가 더 내리면은 찰랑찰랑한 넘치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이게 넘쳐야지 신고로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때 되면 늦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70% 단계부터 내비게이션사에 이 정보를 제공을 하고 전방 1km 앞에 침수 위험 구간입니다. 그리고 전방 뭐 1km 앞에 이제 심각 단계로 제방이 찼습니다. 이런 이제 안내를 저희가 이제 그 아이콘, 그림과 그리고 음성 안내를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민간을 설득하는 것도 조금 힘든 작업이었고요. 왜냐하면 다들 각자의 서비스가 있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 모여서 저희가 표준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민간이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체계가 아니에요. 자사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저희 NIA가 하나의 융합 API를 만들어서 표준화해서 제공을 하고 이것들은 실제로 사용하시는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 반응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차단되기 이전의 정보도 제공하는 것도 저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좀 개선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여러 사례도 그렇고 문제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대응을 한다는 데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좀 예방이 아닌 이제는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보건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데이터 기반의 위기 대응 사례처럼 위기 대응 발생 시점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시 이제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하고 이걸 정책 개선으로 환류하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민간협력 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제 국가적 재난이나 대규모 서비스 장애 시에 민간이 가진 기술과 자원을 신속하게 활용해서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하는 모델을
지금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걸 직접 하는 시대는 현재 시대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민간의 혁신 역량과 공공의 신뢰성이 결합이 돼서 멈추지 않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서 디지털 기반 시설의 안전은 곧 국민의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혼자, 민간 혼자서 각자 감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포럼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한 공감대가 조금 더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